한 조선인 유학생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조선의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장춘 박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장춘 박사는 그 조선인 도지사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런 행동을 한 까닭이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김철수의 대답이요. 조선말도 못하는 녀석이 그건 알아서 뭐하려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우장춘이 자신이 아버지가 조선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하는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우범선이라고 하자 김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으로 망명했고 일본에서 암살된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 박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의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차별받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어린 우장춘이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장춘의 어머니 뱃속에는 우장춘의 동생이 있었어요. 우장춘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우장춘을 사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야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 3년 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장춘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힘들었던 우장춘은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우장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길가의 민들레꽃은 밟혀도 꽃을 피운단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는 조선의 훌륭한 무관이셨다. 너는 그런 분의 아들임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러니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조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라. 이렇게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장춘은 조용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성적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 성적만큼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 학업을 포기할 만도 했어요. 하지만 우장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우장춘을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또 상황이 달랐어요. 대학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장춘은 아버지 우범선이 우장춘이 태어났을 때 조선에 호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은 호적상 조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관비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그가 선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으로 동경 제국대학 농학실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 제국대학이긴 하지만 농학실과라는 것은 정식 대학이라기보다는 전문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대학에서 그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조선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조선에서 온 도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도지사가 조선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한 조선인 유학생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조선의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장춘 박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장춘 박사는 그 조선인 도지사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런 행동을 한 까닭이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김철수의 대답이요. 조선말도 못하는 녀석이 그건 알아서 뭐하려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우장춘이 자신이 아버지가 조선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하는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우범선이라고 하자 김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부친 우범선은 매국노다.
너의 붙인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서 네가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네가 배운 바를 봉사해야 된다.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철수의 말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장춘에게는 김철수의 이 말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정체성을 어렴풋이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김철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장춘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여성은 고하루라는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고하루와의 결혼을 고하루의 집안에서 허락해 줄까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하루는 우장춘과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와 집안 사람들과 의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일본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시성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고하루가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와 친한 분이셨던 일본인 스나가라는 사람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스나가 집안의 대릴사위로 스나가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스나가라는 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고하루와의 사이에 딸 넷을 두고 이후 다시 아들을 둘 뒀습니다. 그렇게 6 형제 자매의 자상한 아버지였죠. 우장춘 박사는 취직을 했는데 그가 취직한 곳이 농림성 농업시험장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9급 공무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성에 근무를 했었는데 농림성에서도 하는 역할이 벼나 보리, 밀 이런 것이 주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출신의 우장춘 박사에게 그런 연구가 맡겨졌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농업실과 전문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농림성의 화훼, 꽃을 연구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품도 실력 못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맡겨지지 않았고 승진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연구하던 꽃 중에 페투니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투니아가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페투니아는 겹꽃 페투니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페투니아는 혹꽃 페투니아예요. 약간 나팔꽃을 닮았죠. 혹꽃 페투니아하고 겹꽃 페투니아를 비교해 보면 겹꽃 페투니아가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겹꽃 페투니아를 만들 수 있는 종자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겹꽃 페투니아를 피울 수 있는 종자가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우장춘 박사가 해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겹꽃 페투니아를 만들 수 있는 종자를 개량해냈고 그 종자를 사가지고 가서 국제사회에 판 회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겹꽃 페투니아의 종자 가격이 금값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이 겹꽃 페투니아를 피울 수 있는 종자 개량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완성을 하고 제출을 얼마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농림성에 금방 화재가 나서 논문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에 빠졌을까요? 그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채꽃이 핀 걸 발견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는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의 합성이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당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식물육종학과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공부하는 논문이기도 하죠. 그럼 그의 논문, 종의 합성이 뭘까요?
우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르는 우의 삼각형이라는 건데요. 배추와 양배추를 함께 계량하면 유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흑겨자와 배추를 합성을 하면 갓이 나오고요. 배추와 양배추를 합성해서 유채가, 그리고 흑겨자와 양배추를 합성하면 에디오피아 겨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우장춘 박사가 우라는 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우라는 자신의 조선인 성을 앞세워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종을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찰스 다윈의 학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종은 다르더라도 종 위에 속이 같으면 다른 종이더라도 교배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밝혀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성과는 과학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적자 생존이라 그래서 소수의 우등한 그런 유전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인종 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는 사회 진화론과 맞물려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데 쓰였던 거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의 종의 합성은요, 우등한 인종이 그렇지 않은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가 있다. 우월한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그 당시 이러한 근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는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논문을 발표할 때 우라는 성을 앞세워서 논문을 발표했기에 일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림성을 그만두고 다키 농장에 스카웃되었습니다. 다키 연구농장에서는 그를 초대 연구농장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키 종묘에서 일하면서 그는 조선인 출신의 사람들을 인재로 이 회사에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우대해주는 다키 종묘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1945년 해방이 되었고 일본인들 중에는 조선 땅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키 농장주도 그러했어요. 다키 농장주는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을 하자 조선 땅에 마련해둔 자신의 농장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장춘 박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우장춘 박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키 농장주와 관계가 좀 애매해지게 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다키 종묘에서 일하면서 잡지를 출간했는데요. 그 잡지를 만들면서 김종이라는 조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종이라는 조선인은 일본의 영자신문에서 활약하던 기자였는데 우장춘 박사와 잡지를 함께 만들면서 그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죠. 김종우 우장춘 박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학자적 성격의 소유자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자나 기술자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우장춘 박사 역시도 김종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신문에 혹은 조선잡지에 조선의 식량 문제를 놓고 이런 주장을 실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육종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고유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우장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김종이라는 사람을 중개로 해서 조선에 조금씩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다키 종묘를 그만둔 우장춘 박사. 일본에서 꽤나 명성을 얻긴 했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죠. 그러던 차에 조선이 독립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우장춘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